오늘은 그 독일 가면은 우리에게는 뭐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그게 아직 잘 전달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만은 또 독일의 성문화, 독일은 어떤가, 선진국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, 그래서 한번 선진국을 형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독일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, 독일이라든가 유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특히 독일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규모가 우리랑 비슷해요. 물론 뭐 면적이 우리보다 뭐 한반도보다는 좀 크고 1.5배쯤 되고 한 33만 평방킬로미터, 인구가 8천만이라 그러지만 사실 5천만이나 8천만이나 그 별 차이가 없고, 또 뭐 그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. 전쟁을 같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로도 같이 있었고, 그래서 독일에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배울 게 참 많은데, 독일은 성매매를 완전히 허락한 나라입니다. 합법화한 나라입니다. 지금 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다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규정이 좀 까다로울 뿐이죠. 뭐 어떤 데는 뭐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든가, 일정한 나이 이상 해야 된다든가, 또 그 중간 이익을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든가, 강제로 뭐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든가 하는 이런 규범들은 다 있고,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는 거는 좀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적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도 지금 가장 강하게 스웨덴을 노르웨이, 덴마크가 노르딕 칸츄리라고 그러는데, 그 노르딕 칸츄리에서도 성매매 방지법을 만들어놨는데, 그것도 성구매자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성구매자 꼭 남자만 아닙니다. 성구매자 꼭 남자만, 여자도 구매자입니다. 여자도 구매자. 물론 독일 같은 데는 한 4%가 여자가 구매자들입니다. 남자를 브로텔 하면 영어로 우리나라 같은 집창촌이죠. 근데 굉장히 나쁜 의미로 중세부터 쓰여져, 기독교 사회에서 나쁘게 쓰여져 왔습니다만, 지금 독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다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기도 하고, 그냥 가는, 그렇게 되는데, 이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 시대도 조사를 해보니까, 그때도 군사용으로도 성매매를 했더라고요. 키티 브로텔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, 독일에서는 지금 완전히 합법화되어 있고요. 그 때문에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, 또 그 때문에 더 양성화되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, 하지만은 또 독일 자체로서는 이 법을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2002년도에 3인당하고 녹색당이 만들었습니다. 3인당하고 녹색당이 성합법화를, 소위 프로스티튜션 액트를 만들었는데, 그 후에 2016년에 다시 메르켈을, 기민당이,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프로스티튜션 프로텍션 액트라는 보호법을 다시 만들었어요. 더 성종사자들이 더 활동하기 좋도록, 더 인권을 보호하도록, 더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,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,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어느 집권을 잡든 간에 이 지금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추호도 변함없이 가고 있다. 독일에는 다다시피 지방 분권이 잘 된 나라라서, 꼭 베를린이라고 제일 크고 우리나라처럼 전 인구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.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라든가 쾰른이라든가 함부르크라든가 브레센이라든가 이 도시들이 다 있는데, 그 도시들은 전부 다 어느 도시를 할 것 없고 35,000명 되는 시골 도시,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집장촌이 있습니다. 집장촌이 있고,
그 집창촌 예를 들면 제가 좀 야한 이야기가 돼서 제가 이게 유명한 백과사전에서 뽑은 겁니다. 그래서 쭉 조사해보면 정말 뭐 일당이 얼마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형태가 몸을 그 성매매를 하는 노동을 파고 그렇게 나는 독일의 경우에는 성매매자, 장녀 이런 이야기가 붙이기가 미안해요. 그래서 성종사자는 여자가 한 3% 되고 나머지 한 4%가 남자입니다. 독일 베를린만 하더라도 통계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? 베를린만 남자 남자 성종사자가 한 3,000명 정도 됩니다. 3,000명 되는데 뭐 독일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독일에서는 현재로 그 하이드라라고 이야기하는 성종사자들이만 나는 잡지가 있습니다. 하이드라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를 볼 것 같으면 약 40만 명이 정도가 40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성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또 다른 신문 CNN 같은 데서 방송에서는 그게 아니다 10배다는 겁니다. 400만이다 그럽니다. 400만 같으면 거의 전 인구의 그 한 5%가 되는 8천만이니까 한 5%가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마 그 실제로 종사자가는 그 독일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독일에서는 절대 포기 못하는 산업 중 하나가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. 경제적인 이유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독일에서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은 무조건 독일입니다. 무조건 독일 여행 무슨 관광이 좋고 이래도 그 관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. 이게 이제 제가 네덜란드에서 전공을 지리학을 했지만 지역개발을 전공을 했습니다. 리저널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는 지역개발을 전공을 했는데 지역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안 된다, 못 산다. 그럼 극약 처방으로 딱 두 가지를 넣습니다. 그럼 안 돼. 정말 못 사나. 그럼 이러한 사업을 넣어라.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도박이고 하나는 섹스상.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든지 그럽니다. 어디든지 그러는데 제일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스베가스입니다.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성매매도 자유롭고 또 거기도 도박도 국가가 허용합니다. 국가가 허용하고 하는 미국의 어느 도시든지 성매매는 합니다. 성매매는 합니다. 그러나 도박은 하진 않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성매매 산업은 있습니다. 근데 극한적으로 단속을 안 하죠. 그런데 라스베가스는 그 산업이 들어가고 나서 왜 들어갔는가 하면 라스베가스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서부 개척해가지고 서부로 올 때 데스밸리를 지나자마자 라스베가스에는 정말 너무나 물도 나오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서 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부 개척을 온 사람 거기서 식량을 얻고 또 거기에 충전을 해가지고 물도 얻고 이래가지고 로키 산맥을 넘어서 LA로 가고 로스앤젤레스로 가고 그랬습니다. 근데 그 아주 중요한 기착 지점이 라스베가스였습니다. 근데 라스베가스가 대륙간 횡단열도가 됐단 말이에요. 미국에 1980년대 대륙간 횡단열도가 되고 나니까 중간에 마차로 다닐 때야 라스베가스가 중요했지만도 마차로 안 다니게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단 말이야, 라스베가스.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네바다 주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 거고 하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.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섹스 산업과 이건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. 그 고민이 없었겠습니까? 그 당시에 윤리로 봤을 때. 그래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도시가 정말 라스베가스가 물론 건달들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마약도 많이 들어오곤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. 그런데 지금은 라스베가스가 주 산업이 이거 아닙니다. IT 산업입니다. 그렇게 변했어요.
독일에는 성산업을 역사적으로 보면 한 번도 합법화한 일도 없고 불법화한 일도 없습니다. 그냥 인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, 특히 이제 그 독일의 그 주요한 그 산업지대인 루르 지방, 그 라인강 유역에 있는 지역들에는 그 옛날 사람들 배를 타고 나면요, 그 정말 그 성적 욕구들이 굉장히 그 목말라 합니다. 저도 그 선원들을 한번 상대를 해가지고 그 변호를 한번 해준 일이 있는데,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뭐 어디든지 귀성합니다. 성산업이 선한데 음성적으로 있고, 그는 뭐 목숨을 걸고 합니다. 그 함부르크라든가 그 밑에 내려오면은 그 브레멘이라든가 이런 항구 도시들이 그 라인강 유역의 도시들이 섹스 산업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. 함부르크는 그거로 유명했습니다. 유럽에 제가 있을 때 1970년, 정확하게 1970년인데 70년에 그 섹스의 3대 성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, 프랑스 파리의 그 삐가레라고 또 유명한 섹스촌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독일의 함부르크, 트라사르, 그 이름을 잘 모릅니다. 그런 도시에 그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, 함부르크에는 에로스 센터라는 걸 세웠는데 6층 전층이,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 당시 1970년입니다. 전층이 전부 브로텔이에요. 전부 브로텔이고 1층, 2층, 3층, 4층, 6층, 5층까지 브로텔이고 6층은 남성 전용이에요. 그 뭐라 그럴까, 남자 성종사자예요. 6층. 그렇게 하고, 이게 뭐 지금 독일에서 유럽은 뭐냐? 이제 핀핑이라고 그러는데, 빈프라 그러죠. 빈프 그러기던데, 착취, 임금 착취, 그리고 강제. 예를 들면 뭐, 우리나라의 집창촌 대구에도 자갈마당 지금도 있더라고요. 집창촌인데 그 집창촌에서 포주가 있고, 포주는 독일은 포주까지도 허용합니다. 그런데 이제 임금 관계가 명확하게 정부가 관여하죠. 회계장부를 봐가지고 얼마로 받았는데 얼마로 세금을 자기들이 그걸 요구를 받았느냐, 이걸 보는데 약 그 포주가 그 하루에 받는 게 한 60불 정도 받습니다. 60유로. 60유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 한 7만원 정도 받죠. 그 모르겠다. 삼시세끼 밥 제공하고요. 위생시설 점검해주고 방 빌려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. 그 성매매자, 그리고 그 브로텔이 전체로 봤을 때 한 10%쯤 되고, 그런 데를 브로텔이라고 합니다. 에로스, 예를 들면 함부르크 에로스 센터라든가, 지금 콜론 같은 데서도 뭐 12층짜리 거대한 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, 그 다음에 개인 영업을 합니다. 개인 영업으로. 전에는 이제 2016년에 독일 소위 그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에 의해서는 이제는 광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광고를 신문에도 할 수 있고, 방송에는 안 하고, 보통 공중방송에는 하진 안 하고 인터넷 방송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결정 다 해가 있고, 그리고 그 세금을 냅니다. 세금을 주정부세, 연방정부세, 부가가치세를 3개를 냅니다. 그게 뭐 1인당 거의 한 100불 정도로 냅니다. 그게 뭐 지방세가 한 25불, 연방세가 한 30불, 또 뭐 부가가치세가 6불, 뭐 대가 뭐 한 60-70불씩 이렇게 세금을 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성종사자는 그 세금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, 또 반대로
그 일반 노동자와 같이 그 의료보험, 그 다음에 그 실업보험, 그 다음에 노후보험을 다 타게 돼 있습니다.